네, 안녕하세요. CS 리더 김미정입니다. 네, 오늘 챕터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CS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CS 경영, 고객 만족 경영이죠. 자,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볼 텐데, 자, 우리 챕터 1에서 배웠죠. 고객 만족 경영의 변천. 연도별로 특징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입니다. 자, 80년대는요, 좀 소극적이고 타율적, 보조적이었어요. 제품 중심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판매 증진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1990년대는요, 이제 성장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적극적이고 자율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CS 경영팀 신설도 되고 고객관계 관리 뒤쪽에서 좀 자세히 배울 텐데요. 이런 CRM도 도입이 되고 AS라든지 네, 사이버 고객 만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근데 우리 잠깐 침체 있었다라고 했었죠. 네. 자, 그리고 2000년대입니다. 완성기. 굉장히 CS가 이제 보편화가 돼서 고객관계 관리를 넘어서 고객상의 가치 CLV가 극대화가 됐어요. 내부 고객인 직원뿐만이 아니라 외부 고객 및 해외 고객까지 고려를 하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요. 연도별 특징을 반드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객 만족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고 하는데 올리버가 제시한 이론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긍정적인 불일치가 발생을 하면 만족을 하고 부정적인 불일치가 발생을 하면 불만족을 가져온다는 이론이에요. 네. 자, 고객 불만은 고객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제품 또는 서비스는 좀 별로였던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어느 정도 기대한 만큼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럼 고객 만족이다. 그런데 고객의 기대치가 낮았는데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고객 감동인 상태가 바로 올리버가 제시한 그런 이론이에요. 네, 이 표를 잘 표가 아니죠. 이 식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공정성 이론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덤스가 정립한 이론인데, 자, 개인은 도출 결과, 절차, 상호작용에서 본인이 투입한 만큼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고 개인은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에요. 네. 여기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건데 애덤스죠. 도출 결과의 공정성, 절차상의 공정성, 상호작용의 공정성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볼게요. 네. 도출 결과의 공정성인데요. 투입과 도출 사이에 투입과 도출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되는 기준으로 고객이 무엇을 얻었느냐, 결과죠. 도출된 결과. 고객이 무엇을 얻었느냐의 개념이에요. 네, 임금이나 승진, 뭐 기여, 요구, 평등성 등 이 예시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과정의 개념이고요.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유 정도예요. 과정. 어떤 절차상의 공정성, 과정이죠.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시로는 정보의 수집,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한 신념, 의사결정자의 정보 사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상호작용의 공정성인데요. 직원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상호작용을 했죠. 인간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을 포함을 합니다. 상호작용. 예의, 존경, 정직, 의사소통 방식, 우호성인데 자, 시험 문제는 이 예시를 보여주고 어떤 것과 관련된 공정성입니까? 라고 보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다음 CS 경영 사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이죠. 바로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경영 사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노드스트롬은요,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 서비스, 고객 만족 하면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그런 경영 사례가 나오는데요. 내부 경영 철학 문화와 외부 고객 만족의 경영 문화를 구분해서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경영 철학 보면은요, 최고의 서비스, 구색, 셀렉션 할 수 있는 품질, 품종 이런 종류들이겠죠. 퀄리티, 가치로 철저한 고객 봉사 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자, 우리 노드스트롬의 어떤 경영 철학을 가졌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그 가족 경영 쪽 보면 경영 철학은 이렇고, 가족 경영 기업 문화일 것, 가족 경영이었어요. 네, 가족 경영. 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라. 4대째 이르고 있고요. 네, 회사의 일관적인 그런 경영 철학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가져다 주죠. 자, 다음은 역피라미드 조직입니다. 자, 조직 구조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점을 아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CEO가 여기 위에 있죠. CEO가 여기 있어서 직원과 뭔가 이런 구조를 하는 게 기존이에요. 근데 여기는 역피라미드죠. 네. 역피라미드로 제일 위에 고객이 있어요. 그 다음 판매원, 그 다음 매장 지배인, 총지배인, 이사진. 이러한 역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 배회 경영인데요. 경영자가 돌아다니면서 종업원들이나 고객, 기타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나 의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고받게 되죠. 종업원한테 어떠한 권한을 주면서도 현장에서 그 권한에 따른 역할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현장 배회 경영을 실시하고 있어요. 자, 현장 배회 경영의 효과 외우시면 되는데, 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네. 바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를 얻고 경영에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정보를 얻고 경영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이 일어나는 장소가요, 좀 종업원한테 익숙한 그런 장소잖아요. 그리고 현장감이 있고 솔직한 의견 수렴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보의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발생한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장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도 있고요. 자, 외부 고객은요, 우리 실제 물건을 사는 그런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고요. 조건 없는 반품 수용 정책을 했어요. 고객에게 절대로 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관련 사례 보시면 되고, 네, 특별한 가격 정책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약간 특이점이 개인별 고객 수첩이 있어요. 개인별 고객 수첩. 자, 고객에게 좀 신속하게 연락을 하고 판매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락을 함으로써 개인별 고객 수첩을 외부 고객을 위해서 직접 관리를 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내부 고객 만족 경영인데요. 내부 고객, 우리 종업원들이죠. 직원들, 우리 회사 식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학력과 경력 같은 이런 피상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고요. 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업하지 않고 내부 승진 원칙으로 직원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을 했어요. 네, 종업원 선발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노드스트롬 그런 사업 모집 광고 보시면은, 네, 이렇게 굉장히 좀 정성적일 수 있고 열정 가진 이런 인재라고 칭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동기부여와 인센티브입니다.
보상이 없다면 서비스도 없다. 그리고 권한 위임인데요. 우리 임파워먼트라고 하거든요. 직원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직원들한테 의사결정권을 줌으로써 직원의 결정을 존중을 하는 거죠. 네,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권한 위임. 네, 다음 CS 경영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CS 경영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는지 표로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고객 만족의 패러다임 변화인데요. 자, 우리 이런 기반이 과거에는 제품 기반이었다면 현재는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의 경험과 어떠한 가치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자, 다음에 중시하는 가치인데요. 기업의 현재 가치에서 고객의 평생 가치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이제 다량으로 집단 마케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1대1 맞춤, 이 고객이 무엇에 어떤 점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1대1로 AI 빅데이터를 하면서 1대1로 마케팅을 하죠. 그리고 주요 목표가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뭔가 획득하는 이런 전략에서 개발하고 유지하고 공유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목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질문, 과거 대비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 만족 경영의 3C가 있는데 우리 좀 익숙한 학자죠? 마이클 해머의 3C. 네,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자,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서요,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 경영의 혁신이 요구된다라고 했어요. 마이클 해머 교수가 그 리 엔지니어링 기업 혁명에서 이렇게 3C로 이행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3C가 무엇인지 같이 볼게요. 자, 일단 고객, 지속적인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에요. 자, 고객, customer. 자, 고객이 시장을 주도하는 현 시대에서 그만큼 고객 확보가 어려워졌거든요. 이는 기업이 고객 중심으로 변화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예요, 체인지. 지속적인 변화. 지금의 기업은 신속하게, 우리 굉장히 기술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신속하게 변화를 해야 되고 유연하게 그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중심에서 고객, 인간, 고객 가치 창조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마이클 해머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컴페티션. 글로벌 경쟁이에요, 경쟁.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자, 마이클 해머 교수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3C 중에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보기 중에서 뭐 커스터머도 있고요, 체인지도 있고, 뭐 컴페티션도 있고, 뭐 C로 시작하는 뭐 코스트,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껴서 골라봐라 라고 하는 게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경쟁, 변화, 고객 외워주세요. 챕터 1에서 잠깐 배웠는데 구전 효과,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구전 효과는요, 구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수신자한테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효과인데 상업적 정보보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는 거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돼요. 내가 이 제품을 팔 건데 우리 거 좋아요, 이거 써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야, 그거 좋대, 내가 써봤거든, 장난 아니야, 이런 게 훨씬 더 파워가 느껴지죠. 구전 효과 보시면은 고객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활동이나 행위를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의사소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들의 경험에 근거한 대면 의사소통이에요. 개인들의 경험. 네.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영향력을 주는 것이 구전이고요. 긍정적인 구전보다 부정적인 구전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줘요. 야, 거기 제품 장난 아니야, 완전 좋아, 한번 써봐. 이거보다 그래, 한번 써봐야겠다, 이 정도인데 만약 그 친구한테 야, 거기 직원 완전 싸가지 없어, 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한다라면 진짜? 뭐 그런 데가 다 있어?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야. 이렇게 부정적인 구전이 더 큰 영향을 주죠. 예, 체감하셨죠, 방금?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전의 중요성 및 효과가 있는데요. 네. 이것 좀 시험에 좀 나오거든요. 효과가 아닌 것은, 효과로 적합한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자, 1대1 커뮤니케이션이다. 1대1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서나 타 매체에 비해 효과가 더 큽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어서 만약에 아까 그 불만족 고객으로 인해서 잠재 고객을 상실하게 되면 매출 감소에 아주 큰 영향을 받죠. 그리고 개인의 생생한 경험으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확실. 객관적이에요. 왜냐? 우리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자한테서 홍보를 당한 게, 판매를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죠. 구전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더욱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전은 개인의 생생한 경험으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 내가 느낀 바를 그대로 가감없이 홍보할 필요 없고 마케팅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솔직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객관적이죠. 자, 그럼 구전은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내용들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